자, 첫 번째 문제 봅니다. 밑줄근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이것은 어제연이 이끈 조선군 수비대가 로저스 제독의 함대에 맞서 광성부에서 격렬히 항전한 사건을 보도한 당시의 미국 신문입니다. 힌트를 다 줘버렸네요. 1871년에 일어났던 신미 양요에 대한 내용이죠. 71년이니까 뭐 답이야 간단하게 나가 되죠. 강화도 조약,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82년이죠.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84년에 한성조약이 있죠. 우리가 두 문자를 외울 때 이모곤란 하게 되면 82년에 이모곤란이 일어나게 되고, 임재상 해가지고 재물포 조약하고 상민수륙 무역장전까지를 엮어서 임재상이라고 외우자라고 했어요. 여기 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갑신정변은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까지를 엮어서, 여기 지금 한성조약이 나왔잖아요. 갑, 한, 텐을 외우고 갑니다. 임재상, 갑한, 텐, 이거 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흐름을 이해하기에도 반드시 외워놔야 합니다. 임재상, 갑한, 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가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탐구활동 계획서 주제, 가 지역을 중심으로 본 조선의 대외 관계, 탐구 방법, 탐구 내용이 중요하겠죠. 대일무역의 거점, 초량 외관하게 되면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조선 전기에는 세종 때 삼포 개항이 있었죠. 부산포, 연포, 제포가 있었습니다. 나를 읽어보니까 개항 이후 설정된 조계의 기능이라고 하고 있어요. 조계하면은 조선 내에서 외국인의 거류지가 됩니다. 다 관세 문제로 일어난 두모포 수세 사건 이런 게 나왔네요. 두모포 수세 사건이 뭐냐면 이제 75년에 운요 사건이 있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강화도 조약 때 이제 세 개의 지역이 개방이 됩니다. 부산하고 원산하고 인천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차례로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죠. 개항 연도까지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부산하게 되면 이제 경제적 목적이고, 원산은 군사적 목적, 그리고 인천은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한편 이제 강화도 조약하고 엮어가지고 부록하고 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제 부록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가 않지만 무역 규칙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삼무 규칙 해가지고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공 유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가 없고 황세도 없고 양공 유출에 제한도 없다. 그래서 삼무 규칙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83년도에 가가지고 개정이 돼요. 이 개정 과정은 뒤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 나온 두모포 수세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이 두모포 수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지금 이 무관세 그러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런 조약을 안 맺어 봐가지고 관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관이란 걸 이제 이후에 설치를 해가지고 관세를 받기 위한 그런 시도를 조선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함선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반대를 하고 해서 이건 결국에 실패한 일이 됐는데, 최초로 관세를 받으려고 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게 두모포 수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볼까요? 부원인 해가지고 부산과 원산과 인천이 열리게 되죠. 강화도 조약과 관계된 이 세 지역이 되게 되는데요. 초량 외관이라든가 개항 이후 설정된 조계 여기가 가장 먼저 했죠. 차례로 지금 열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두모포 수세 사건도 리을 부산 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 한능검에서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두모포 수세 사건에서 한능검에서는 반드시 외워두어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모포 수세 사건, 관세 받으려고 한 거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밑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의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고 하네. 그렇지만 이 장정으로 일본의 최국 대우를 인정해 주었다 더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전에 본 문제와 관련된 거죠. 75년에 운요 사건이 있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돼서 부산, 그리고 원산, 그리고 인천이 차례로 개방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록이 있고 그다음에 무역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삼무 무역 규칙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어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복 유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미국하고 조미 수호 통상을
하게 되죠. 1882년이 되고요. 이 사이에는 이제 참고로 1880년부터 통리기무화문하고 12사가 만들어져서 초기에 개화 정책들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조미수호통상조약 하게 되면은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관세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 하게 되면은 뭐 자동 업데이트 조항이에요. 다른 국가들하고 더 유리한 거를 맺었을 경우에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다 해서 뭐 자동 업그레이드, 자동 업데이트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무하니까 무관세, 무항세, 관세도 없고 항세도 없고 양국 유출에서 제한도 없죠. 이게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산무 무역 규칙이 이 이후에 개정이 된다. 1883년에 개정이 돼서 이게 나온 내용입니다. 장정을 체결했다 라고 하는데, 무역 규칙이 개정이 되었다. 그 개정된 내용이 뭔가, 관방최 해가지고 관세가 만들어지고 방공령 규정이 생기고, 그리고 최혜국 대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최혜국 대우는 이제 여기에서 다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그 강화도 조약할 때는 관세 없고 항세 없고 양곡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를, 관세도 있고 관세 항세는 좀 묶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방공령 규정도 있고, 최혜국 대우는 여기서 플러스가 됐다 해서 관방최, 관방최 이렇게 외우면 좀 편합니다. 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본다 하면 선지를 한번 읽어보죠.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됐다. 갑, 한, 텐 그랬죠. 뒤에서 이제 내용은 또 뒤에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성주 조약하고 텐진 조약이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된 거고요. 2번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3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이모군란에서 제물포 조약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있죠. 이 중에 이제 제물포 조약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일본 공사관을 막 습격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방어할 군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본 군인이 들어오게 되죠. 4번 일본인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차 한일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1904년에 체결됐죠. 또 뭐 굉장히 반복되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메가다하고 스티븐슨이 나오게 되고, 메가다 같은 경우에 그 화폐 정리 사업을 하게 되고, 스티븐슨은 이후에 장인환하고 전명훈한테 그 죽게 되죠. 5번 부산의 두개항계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죠. 16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선지로 좀 제시가 돼서 어렵게 보일 수가 있지만 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보죠. 밑줄 그은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측 대표 신원과 일본 측 대표 구로다가 조약을 체결했다는 건 뭐예요? 1876년에 나온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옆에도 읽어보죠. 그렇다면 작년에 일어났던 오뇨 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요구했다더군.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또 복습을 해봐요. 부산과 원산과 인천이 차례로 개방되게 되었다라는 내용하고, 뭐 부록도 있지만, 우리는 부록보다 무역 규칙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산무 무역 규칙, 무관세, 관세 없고, 무항세, 항세도 없고, 무제한 양곡 유출, 이렇게 산무라고만 적죠.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곡 유출. 이 이후에 이제 80년부터 정부의 초기 개화 정책이 시작이 되고,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난 해랑 같은 해입니다.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죠. 여기에서는 이제 관세 조항도 있고 최혜국 조항도 있게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83년에 개정이 되게 되죠. 개정 통상장정 뭐 혹은 개정 무역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관세 조항이 있게 되고 방공령이 규정이 있게 되고 최혜국 규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할 때 관방최로 개정이 됐다. 위에서 보시면 이 산무무역규칙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선지 읽어보죠. 1번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였다는 아니고, 산무이기 때문에 무제한 양곡 유출이 나오죠. 2번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것도 앞에서 나온 1차 한일협의죠. 한일협약. 메가다하고 스티븐슨이 왔다. 04년도에 해당한다.
3번 왜곡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처음으로 규정한 거는 조비 수호통상조약이죠. 오른쪽에서 보면은 최애국 대우가 미국하고 체결이 된 거를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도 해달라. 4번 부산의 두 곳에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른쪽에서 부원인에 대한 설명이죠. 부산, 원산, 인천이 차례로 개방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야 4번이고요. 5번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여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였다.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이죠. 1905년이 됩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든 뭐 조약이라고 하든 조약이 이제 원래 이제 조약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상에 이제 조약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약이 못 된다 해서 늑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을사조약이라고 부르든 늑약이라고 부르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신 의정부 제목 조약 체결 알림 관련 영종진의 불법 침입을 보고했다. 강화부 교섭 결과를 보고했다. 신년 의례년이고 병자년이죠. 1875년에 운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가의 조약을 체결했다. 해당 관하에서는 통지하여 일본국의 표식을 개항 또는 부착한 선박이 항해 또는 정박 시 충돌을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네요. 조약하게 되면 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죠. 1번 천주교 포교의 허용 근거가 되었다. 이거는 조선과 프랑스 간의 통상에 대한 내용이죠. 86년에 족부 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프랑스라고 하든 뭐 불란서라고 하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1880년에 초기 개화 정책 해가지고 통리기무화문하고 12사를 두고 초기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1882년에 조미해서 미국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따다다닥 계속 여러 국가들하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이제 프랑스가 제일 느려요. 느린 이유는 이제 천주교 포교와 관련해가지고 포교의 자유를 받으려고 그랬죠. 그 내용이 우리 선지에 본 내용입니다. 이번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비 수호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중조정은 뭐예요? 거중조정은 뭐냐면 서로 다툼이 생겼을 때 제3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를 뭐 중재한다.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면 제3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한다. 뭐 일종의 제3자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거 뭐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일단 적어 두죠. 1904년에 1차 한일협약 외국인 고문이 들어왔다. 누구예요? 메가다하고 스티븐슨. 메가타 이름은 뭐 메가타라고도 나온 책들도 있고 메가다라고도 나온 책들도 있고 그냥 알아볼 수 있으면 되죠. 하는 거면 메가타라고 하는 것 같아요. 4번 조약 체결에 반대하여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을사조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영환이 자결했다. 1905가 되죠. 5번 부산의 두 곳이 개항장이 설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복되는 강화도 조약에 대한 옳은 선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